이전 시간에 계속 이어서 레벨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테스트 이미지에 레벨을 적용해서 이번에는 아웃풋 레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죠. 이전 시간에도 제가 이제 기본적으로 아웃풋 레벨이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지는 간단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바로 사용자가 이제 입력한 어떤 인풋 레벨이 있다면은 이 부분이 섀도우, 미드톤, 하이라이트 이 세 개의 입력 레벨, 바로 사용자가 이제 조정한 입력 레벨이 있을 때 그 입력 레벨을 실제로 이제 화면상에 이제 최종적인 결과를 만들어낼 때 그 레벨이 어느 톤 범위로, 어느 밝기 범위로 만들어지는가, 바로 그 부분이 아웃풋 레벨이 하는 역할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보게 되면 이제 입력된 레벨의 가장 낮은 값인 제로 값이 바로 출력 레벨의 제로로 되어 있고, 가장 높은 입력 레벨인 255가 가장 높은 출력 레벨인 25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사실 이제 지금 보게 되면은 이렇게 서로 이제 1대1 대응이 되는 그런 관계로 지금 만들어져 있는 거죠. 그 얘기는 이제 입력과 출력이 모두 사실상 이제 같은 상태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렇게 입력 레벨을 이렇게 바꿔놓게 되면은 그 작용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50, 또 200 이렇게 되면은 바로 입력 레벨에서 가장 어두운 50이라는 그 수치는 바로 0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입력 레벨의 200은 255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원래 이 50이라는 위치에 있었던 픽셀의 밝기 위치가 있겠죠. 그 위치가 0으로 바뀌는 셈이니까 그만큼 이렇게 새까맣게 바뀌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원래 200이라는 밝기를 가지고 있었던 그 범위가 250으로 바뀌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더 밝아지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부분이 이렇게 완전한 화이트로 만들어지는 셈입니다. 지금 상태에서 보게 되면 지금 제가 이렇게 입력 레벨을 이렇게 움직여 보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이제 완전한 화이트와 완전한 이제 이 블랙 색상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사실상 이제 보통 이런 상태를 바로 클리핑이 발생이 됐다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클리핑이라는 말 뜻은 이제 뭔가 이렇게 데이터가 잘려져 나갔다는 그런 의미로 사용하게 되는데, 개념적으로 제가 설명드리자면, 원래 이제 어떤 수치적인 데이터가, 어떤 픽셀에 가지고 있는 밝기 데이터가 원래 이렇게 선형적인 이런 상태를 가지고 있었다가 어떤 수학적인 계산에 의해서 그 밝기가 이렇게 각도가 이제 급격하게 꺾어지게 되면 원래 이제 이 위치에 있었던 어떤 픽셀의 밝기가 위치가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럼 이제 바로 원래 이만큼 범위에 있었던 그 데이터가 결과적으로 바로 이렇게 수평 상태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사실상 이제 바깥쪽에 이제 그래프가 더 있다고 볼 수 있는데, 포토샵 같은 경우는 최대 지금 보면 255 범위까지만 지금 화면상에 지금 데이터를 만들어서 표시를 하고 있죠. 그래서 255를 이제 초과하는 데이터는 무조건 255로 딱 고정이 됩니다. 같은 개념으로 이제 이 어두운 쪽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정상적인 어떤 기울기를 갖고 있었던 그런 데이터가 기울기가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게 되면 원래는 이 위치에 있었던 픽셀의 밝기가 이동이 돼서 바로 이 위치로 이동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아래에 있었던 어떤 좀 시각적으로 구별이 됐던 그 밝기가 결과적으로 이 위치로 수평으로 놓이게 되고, 사실 이제 바깥쪽으로 계산이 됐던 모든 데이터는 이렇게 0으로 바뀌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 부분은 블랙으로 몽땅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어떤 원래 정상적인 기울기와 톤을 가지고 있었던 범위가 극단적으로 밝은 부분, 극단적으로 밝은 255, 또 극단적으로 어두운 제로 위치로
기울기가 꺾여서 만들어지는 이런 데이터가 이제 초과되는, 값이 이제 초과되는 이제 그런 현상을 바로 클리핑이라는 용어로 표현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이제 클리핑이 사실 발생이 되어 있는 겁니다. 포토샵에서 이제 이렇게 레벨을 조정했을 때 어느 영역에 지금 클리핑이 되고 있는지를 시각적으로 판단을 하기 위해서 바로 프로퍼티 그 메뉴에 보게 되면 그 Show Clip for Black and White Point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체크를 하게 되면 지금 보면 체크되어 있죠. 이제 이 상태에서 이제 그 블랙 포인트 또는 섀도우 포인트를 이제 드래그를 하게 되면 지금 보이고 있죠. 제가 이제 클릭하는 순간 어떻게 되죠? 지금 이제 까만색으로 이제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 있죠. 그 부분이 사실상 지금 클리핑이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원래 제가 정상적으로 이렇게 바꿔놓게 되면은 클리핑이 되고 있었던 그 부분이 이제 극히 작은 부분이었는데 데이터를 이제 이동시키게 되니까 어떻게 되죠? 그만큼이 지금 클리핑이 생기고 있는 영역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죠. 같은 개념으로 이제 바로 화이트 포인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보게 되면은 원래는 이제 화이트 영역이 없었다가 점점점 제가 간격을 좀 좁히니까 그에 따라서 클리핑이 되는 영역이 더 이렇게 넓어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이제 이 옵션을 사용하지 않고 바로 Alt 키를 조합을 해서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밑에 있는 제 리셋을 눌러서 값을 초기화 상태로 바꿔놓겠습니다.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블랙 포인트 또는 이제 섀도우 포인트를 이제 클릭해서 드래그를 하게 되면 바로 역시 똑같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죠. 얼만큼 클리핑이 되고 있는지. 같은 개념으로 화이트 포인트 또 하이라이트 포인트를 선택해서 드래그를 하면 역시 어느 영역인지를 이렇게 시각적으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이제 그 사용자가 어떤 그 인위적인 그 영역을 이렇게 인풋 레벨에서 딱 지정하게 되면 바로 밑에 있는 아웃풋 레벨이 그 범위로 다시 확장을 시켜서 재현을 시켜서 최종적으로 화면에 띄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때에 따라서는 다시 리셋 의도적으로 이제 그 아웃풋 레벨을 축소를 시켜놓고 작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웃풋 레벨을 이제 이동시켜보죠. 이렇게 이동시키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은 50, 이 부분을 200으로 바꿔보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죠? 만약에 이제 그 제가 125, 둘 다 125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죠? 마치 이제 그 가장 낮은 그 컨트라스트의 작용처럼 모든 톤이 한 지점으로 모인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원래 이제 그 이만큼 그 넓게 분포가 되어 있었던 그 톤의 범위가 바로 완전히 한 지점으로, 즉 정확하게는 지금 보면 이 125라는 그 픽셀의 밝기 범위로 딱 한 지점으로 모아진 거죠. 사실 그래서 이제 이 아웃풋 레벨이 어찌 보면은 바로 이 컴프레서에 작용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저 압축에 작용을 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범위를 다시 이렇게 이 부분은 50, 이 부분을 200으로 다시 바꿔놓죠. 이렇게 되면 50에서 200 사이로 현재 지금 톤 범위가 제한됐죠. 그 얘기는 지금 사용자가 그 입력한 이 인풋 레벨이 0, 아웃풋 255, 이 부분이 바로 50에서 200 사이로 압축이 된 겁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그 히스토그램상 보게 되면 원래 이만큼의 범위가 이렇게 압축이 된 걸 알 수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이제 이렇게 그 전체적인 톤이라든가 컬러의 느낌이 약간 좀 압축이 된 듯한 그런 느낌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미적인 이유가 있어서 이런 식으로 작업하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죠. 다시 리셋. 실제 사진을 가지고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죠. 제가 이제 인터넷상에서 역시 그 미리 구해놓은 이미지가 있는데 지금 이제 이 히스토그램상 보게 되면은 비교적 굉장히 고르게 모든 데이터가 지금 존재를 하고 있는 상태죠. 레벨을 적용해서 바로 아웃풋 레벨을 이렇게 조정하면 그에 따라서 지금 보면 원래 이제 그 이 0 이상으로 존재했던 이런 데이터들이
바로 이제 70이라는 그 위치로 이동이 되면서 그만큼 지금 압축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같은 개념으로 이제 화이트 쪽 부분을 이렇게 200으로 바꾸게 되면 결과적으로 전체 톤이 압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만큼의 그 범위를 이제 가지고 있었던 이 톤 범위가 이렇게 압축이 됐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이제 이렇게 약간 좀 압축이 돼서 이미지가 뭔가 그 느낌이 약간 조금 탁해 보이는 느낌 있죠? 약간 뿌옇거나 탁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아예 이제 그 마치 이제 그 인쇄가 잘못된 것처럼 그 느낌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효과를 집어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만약에 자 이제 그 블랙 포인트, 섀도우 포인트 쪽에 이 포인트를 이제 이동시키면 어떻게 되죠? 기본적으로 이제 원래 이 위치에 있었던 그 픽셀의 데이터가 그만큼 클리핑이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를 해보죠. 그럼 지금 보게 되면 컬러 이미지상 봤을 때 지금 보면 이제 블랙으로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 있죠. 바로 그 부분이 지금 잘려져 나가고 있는 부분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그 잘려져 나간 그 블랙 부분이 무슨 톤으로 바뀌어 있죠? 바로 70이라는 그 밝기 톤으로 지금 바뀌어 있는 겁니다. 같은 개념으로 이제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화이트 포인트 쪽을 이동시켰을 때 지금 이제 흰색으로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 있죠? 그 부분이 지금 클리핑이 되고 있는 부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195라는 그 클리핑이 되고 있는,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디테일이 잘 느끼지지 않죠? 그 부분이 지금 실제로 출력이 될 때는 200이라는 밝기로 다시 바뀌어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전체적인 이미지가 마치 이제 그 인쇄가 좀 잘못된 듯한, 색 보정이 잘못된 듯한 그런 느낌으로 바뀐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그 가운데 있는 그 미드톤을 사용해서 비선형적으로 밝기를 이렇게 만들 수도 있겠죠. 의도적으로. 이렇게. 사실 이제 그 이미지상 봤을 때는 사실 그렇게 썩 보기 좋아 보이지는 않지만은 어떤 미적인 의도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죠. 이것을 제가 한번 바로 이제 지금 상태에서는 이제 그 노멀 모드로 지금 바로 계산이 되고 있죠. 이 어드저스먼트 레이의 그 모드를 바로 오버레이 모드로 바꿔보죠. 그럼 이제 어떻게 되죠? 바로 이제 그 위에 있는 그 레벨의 작용에 의해서 만들어져 있는 그 밝기 상태하고 밑에 있는 오리지널 사진하고 오버레이 계산이 되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그 오버레이 계산이 바로 컨트라스트의 작용을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즉 대비를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얘기를 했었죠. 바로 그에 따라서 대비가 증가된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바로 이 아웃풋 레벨을 또 어떻게 조정하냐에 따라서 달라지고 있죠. 역시 인풋 레벨. 그래서 어찌 보면 이제 이 똑같이 이제 그 컨트라스트를 만드는, 대비를 만드는 작용을 하긴 하는데 바로 입력과 출력, 그 다음에 섀도우 또는 블랙, 화이트, 미드톤 이런 개념으로 좀 뭐랄까 디테일하게 컨트라스트 레벨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역할로 쓰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전 시간에 우리가 다뤘던 이 어드저스먼트, 브라이트니스, 컨트라스트가 가지고 있는 이 컨트라스트의 이제 이런 그 단순 작용에 비해서는 어찌 보면 약간 좀 더 그 컨트롤 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좀 더 디테일한 그런 특성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지금 상태에서 보게 되면 보시다시피 대비를 낮추거나 높이거나 딱 아주 단순한 1차원적인 조작만 가능했죠. 하지만 바로 이제 레벨을 사용해서 이런 식으로 오버레이 모드로 사용을 해주게 되면 이 레벨에 가지고 있는 조절자는 총 결국 5개가 되는 거죠. 섀도우 포인트, 미드 포인트, 화이트 포인트, 또 출력 레벨에 섀도우, 하이라이트. 총 이제 5개 그 조절자를 통해서 컨트라스트를 만들 수 있으니까 어찌 보면은 훨씬 더 디테일한 컨트라스트를 만들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레벨을
하나의 어떤 그 컨트라스트를 만들어주는 도구로서 사용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이제 그 순수하게 이제 밝기에 대해서만 조정을 했죠. 이전 시간에 얘기한 대로 RGB 채널별로 따로따로 할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그 바로 이제 레드의 블랙 포인트, 섀도우 포인트를 이동. 그러면 이제 그에 따라서 바로 레드의 그 보색인 사이안 컬러가 나오게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이제 그 레드 클리핑이 발생이 되고 있겠죠. Alt 키를 사용해서 보게 되면은 지금 보게 되면 이제 검은색으로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 레드 채널에 대한 클리핑이 발생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클리핑이 발생되지 않도록 차라리 비선형적인 톤을 만들어주는 이 미드 톤을 사용해서 조작을 해보죠.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죠? 바로 이제 레드가 좀 더 많이 채워지죠. 가만히 보면 원래 이제 그 섀도우 부분이 있죠. 원래 이제 이렇게 좀 약간 어두웠던 그런 섀도우 부분에 붉은색이 더욱더 강해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올리게 되면 바로 사이안 컬러가 이제 믹스가 돼서 나타나게 되겠죠. 이렇게 한번 해보고, 이번에는 그린을 더 강하게, 반대로 이제 그린의 보색이 마젠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마젠타가 섞기 시작하죠. 이번에는 블루의 보색은 옐로우라고 했습니다. 옐로우가 더 섞이기 시작하죠.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역시 RGB별로 미드톤을 조정해서 느낌을 만들었습니다. 물론 이제 그 똑같이 인풋 레벨, 아웃풋 레벨을 또 조정해서 그 클리핑이 되는 그 범위 역시 인위적으로 조정할 수도 있죠. 물론 이제 너무 그 값을 이제 과하게 조작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그 이미지의 그 부분이 이렇게 층해지는 그 색감 자체가 약간 좀 층해져서 보이는 그런 부작용이 나타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그 색보정에 사용하는 소스 자체가 이제 많은 양의 그 비트 뎁스를 갖고 있는 그런 사진 파일이라고 그러면은 이런 영향은 좀 최소화될 수 있긴 하는데, 제가 지금 테스트 중인 파일은 압축이 많이 되어 있는 JPG 파일을 가지고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문제를 회피를 하기가 무척 힘듭니다. 하지만 어쨌거나 지금 보게 되면 상당히 좀 전체적으로 이 색보정이 되어 있는 상태가 상당히 좀 강렬하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원본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그래픽적인 성격이 좀 강해 보이죠. 오버레이가 되는 그 전체적인 양을 오버스티를 통해서 약간 좀 약하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바로 이제 이 마스크를 통해서 특정 영역에 대해서만 효과가 발생이 되도록 할 수도 있겠죠. 지금 이제 모든 영역에 대해서 다 효과가 나오고 있는 상태죠. 브러쉬 툴을 사용해서 이렇게 눈 부분만 영향을 좀 최소화시켜서 해볼 수도 있겠죠. 패드로 적용해서 아무튼 이와 같이 레벨을 하나의 어떤 컨트라스트, 대비를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잘 기억을 해 두십시오. 아웃풋 레벨의 작용과 레벨을 하나의 이제 컨트라스트 툴로, 대비 툴로 사용하는 방법에 관해서는 이 정도로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 이야기로 바로 이제 이 오토 기능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죠. 테스트를 위해서 역시 이미지를 하나 구해놨는데, 레벨을 적용해놓고
지금 보게 되면 이제 이 이미지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약간 좀 컨트라스트가 밝은 쪽으로 약간 대비가 낮은 그런 느낌을 보여주고 있죠. 이 상태에 대해서 이제 뭐 인위적으로 여러분들의 이제 인풋 레벨이라든가 또 미드 톤을 사용해서 이렇게 적당한 톤을 만들 수도 있겠죠. reset 바로 이제 대신에 이제 오토 기능을 통해서 포토샵이 자동적으로 전체 톤의 범위를 분석을 해서 세팅이 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오토를 이제 클릭하게 되면 약간의 지연 시간이 걸린 다음에 보시다시피 이제 적당한 바로 블랙, 섀도우 포인트, 미드톤, 하이라이트 영역이 딱 잡힌다는 걸 알 수 있죠. 이전과 비교하기 위해서 이제 레이어의 비지빌리티를 온오프 할 수도 있지만은 바로 프로퍼티 쪽에 있는 바로 이 눈 모양의 버튼 있죠. 클릭하고 있는 동안 그 효과의 온오프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뭐 제가 보기에는 이 자동적인 작용이 뭐 나름 괜찮게 적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오토 기능을 적용할 때 다시 reset 바로 이제 메뉴의 옵션에 보게 되면 오토 옵션이 있죠. 알고리즘 타입을 보게 되면 총 4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데 아마도 이제 디폴트 상태에서는 Enhance, Brightness and Contrast로 되어 있을 겁니다. 이 얘기는 장면에 가지고 있는 이제 전체적인 밝기와 대비를 가장 좋게 만들어주는 세팅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다른 타입을 사용하게 되면 바로 이제 그에 따라서 약간 좀 이 최적화되는 자동적으로 이제 적용이 되는 그런 느낌이 좀 다르죠. 약간씩 다릅니다. 그리고 이제 색감도 약간씩 다르게 적용이 되고 있죠. 때에 따라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디폴트로 적용되어 있는 그런 값이 아니라 뭐 Find and Dark and Light Color, 뭐 Enhanced Per Channel Contrast, Enhanced Monochromatic Contrast 이 옵션을 바꿔가면서 뭐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소스를 가지고서 오토 작업을 하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죠. 기본적으로 이제 Enhanced Brightness and Contrast를 하게 되면 아까 얘기한 대로 주어진 장면의 밝기와 대비를 가장 좋게 만들어주는 쪽으로 세팅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결과를 보게 되면 RGB 채널 상에서는 이제 값이 바뀌어 있지만은 레드, 그린, 블루 상 채널을 확인해 보면 값은 여전히 디폴트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다시 오토 타입을 이번에는 Enhanced Per Channel Contrast로 바꿔보죠. 오케이. 그러면은 이제 레드 블린 값을 이제 다시 확인해 보면 값이 바뀌어 있죠. 바로 각각의 채널별로 인풋 레벨, 미들톤, 인풋 레벨이 바뀌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씩 색감이 이전과는 좀 다른 느낌을 보여주고 있죠. 아무튼 여러분들이 이제 오토를 적용할 때 여러분들 이제 주어진 장면의 어떤 성격에 따라서 사용을 해 주십시오. 지금 제가 사용한 Enhanced Per Channel Contrast는 채널별로 즉 레드 따로, 그린 따로, 블루 따로 가장 최적화된 컨트라스트를 찾아내서 맞춰주는 것이고 Find Dark and Light Color는 주어진 장면 중에서 가장 밝은 영역과 가장 어두운 영역이 있겠죠. 그 색상을 찾아내서 밸런스를 맞추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노크로매틱 컨트라스트라는 얘기는 이 모노크로매틱이라는 얘기는 이제 컬러가 제거된 순수하게 이제 그레이 톤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레이 톤 관점으로 대비를 만들어준다는 뜻입니다. 네, 그냥 단순히 이제 밝기와 대비를 최적화된 그런 상태값을 얻기 위해서 그냥 Enhanced Brightness and Contrast가 대부분의 상황에서는 무난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가 있는데 주어진 사진이 약간 어떤 특정한 컬러로 살짝 톤이 입혀져 있는 경우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좀 사진이 좀 약간 차갑게 찍혀 있거나 약간 따뜻하게 촬영이 되어 있거나 그런 사진의 밸런스를 맞추는 목적으로 이 오토 컬러 기능을 사용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역시 제가 테스트를 위해서 미리 준비를 해놓은
사진이 있는데, 자, 이제 이 사진을 보게 되면 전반적으로 이제 그 좀 차가운 인상을 갖고 있죠. 보게 되면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피부톤도 그렇고, 배경도 그렇고 좀 많이 좀 차가운 느낌이 있습니다. 이 장면에 대해서 바로 레벨을 적용해서 이 상태에서 지금 그 오토 옵션이 바로 Enhanced Brightness Contrast로 적용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오토로 적용하게 되면 보시다시피 이제 기본적으로 블랙, 섀도우, 하이라이트, 미드톤 이 세 개만 딱 적용이 돼서 전체적인 그 밸런스가 살짝 약간 컨트라스트가 살짝 증가되어 있죠. 하지만 다시 리셋 이 오토 옵션을 바로 이제 그 Enhanced Per Channel Contrast로 바꿔보죠. 그럼 이제 어떻게 되죠? 네, 이전과 달리 약간 그 차가운 느낌이 살짝 줄어들어 있죠. Find Dark and Light Color. 네, 역시 이전과 비교했을 때 살짝 톤이 차가운 그런 느낌이 많이 감소됐습니다. Enhance Monochromatic Contrast. 네, 모노크로매틱 컨트라스트 역시 이제 그 모노크로매틱은 아까 얘기한 대로 주어진 그 그레이 톤만을 가지고서 전체적인 대비를 만들기 때문에 지금 색상은 거의 건드리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죠. 하지만 Find Dark and Light Color, Enhanced Per Channel Contrast는 분명히 컬러까지 이제 영향을 미쳐서 톤을 살짝 바꿔준 걸 알 수 있습니다. 뭐 제가 보기에는 Find Dark and Light Color가 가장 나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비교를 해보면 확실히 이전에 비해서 좀 차가운 그런 느낌의 톤이 많이 중립적인 그런 성격의 톤으로 바뀌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울 부분을 이제 유심히 보시면 이 울 부분의 톤을 보면은 살짝 그 차가운 느낌이 제거되어 있죠. 바로 이제 이와 같이 특정 그 컬러 톤이 살짝 그 입혀져 있는 그런 흔히 이제 그것을 이제 컬러 캐스트라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제거해주는 목적으로 이 오토 옵션을 사용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것이 만능은 아닙니다. 제 같은 경우는 이제 비교적 좀 잘 동작하는 것 같은데 너무 과하게 또는 이제 비정상적으로 틀어져 있는 그런 컬러 캐스트까지 잘 제거해 주진 못합니다. 다른 장면을 또 갖고서 한번 실험을 해보죠. 지금 이 장면을 보게 되면 역시 전반적으로 봤을 때 보게 되면 이제 이 블랙 쪽의 부분이 살짝 많이 떠 있죠. 붕 떠 있고 전반적으로 지금 이제 약간 퍼플, 보라색 계열의 그런 색감이 많이 느껴집니다. 역시 레벨을 적용해서 바로 오토 옵션에서 Find Dark and Light Color 전체적인 이제 대비가 잘 만들어지긴 했는데 여전히 약간 조금 퍼플의 느낌이 좀 있죠. Enhanced Per Channel 여전히 보면 깔끔하게 제거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같은 경우에는 자동화된 기능에 의존하기보다는 사용자가 직접적으로 수동적으로 값을 조정을 해서 이 최적화된 컬러를 만들어주는 게 더 낫습니다. 그와 관련된 방법은 바로 다음 강좌에 이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